데이터도 없는 개인 PC가 대체 뭘 계산해서 로봇을 도울 수 있다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을 주는 그림이 20년도 더 된 프로젝트에 이미 있었어요.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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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eah. 여기 노드 돌리시는 분들 꽤 계실 텐데요. 지금 노드가 정확히 뭐 하고 있는지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저도 노드를 2대 돌리고 있는데 이건 오버가 아니고 그냥 검증하는 거겠지.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요. 제가 파이 노드 유휴 자원을 로봇한테 빌려준다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뜨끔하더라고요. 그 연산이라는 거 한 번도 제대로 설명을 안 해드렸어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연산이라는 거 로봇이 지금 당장 안 써도 되는 AI 계산을 잘게 쪼갠 조각이에요. 근데 이렇게만 들으면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저도 그래서 사례를 좀 찾아봤어요. 이름은 폴딩 앳 홈이에요. 20년 넘게 전 세계 사람들 컴퓨터를 모아서 질병 연구해온 프로젝트인데요. 이거랑 비교하면서 들으시면 방금 말씀드린 그 정의가 왜 그런 건지 훨씬 확 와 닿으실 거예요. 자, 이제 폴딩 앳 홈부터 먼저 파보고 파이 노드 얘기 얹어 볼게요. 폴딩 앳 홈은 2000년 10월 스탠퍼드 대학교 판대 교수 연구팀이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발상의 출발점이 좀 의외인데요. 바로 넵스터였다고 해요. 왜 한국에도 있었잖아요. 소리바다라고요. 그거랑 같은 방식이에요. 회사의 서버 하나에 음악 파일을 다 모아두는 대신에 사용자들 컴퓨터끼리 직접 파일을 주고받는 구조요. 계산도 이렇게 해보자. 슈퍼컴퓨터 한 대 대신에 전 세계의 개인 컴퓨터에 나눠서 시켜보자는 아이디어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스크린 세이버 형태로 배포됐습니다. 컴퓨터를 안 쓰고 있을 때 화면 보호기가 켜지는 그 순간에 자동으로 단백질 접힘 계산이 돌아가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단백질 접힘이 왜 중요하냐면요. 단백질은 제대로 접혀야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고 해요. 반대로 잘못 접히면 그게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 같은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 접히는 과정을 계산으로 시뮬레이션 하려면 원래는 슈퍼컴퓨터로도 한참 걸리는 계산이었어요. 저도 처음엔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들어봤지만 이렇게 자세히는 몰랐는데 찾아볼수록 규모가 좀 남다르더라고요. 개인 컴퓨터 한 대의 연산력은 미미하죠. 근데 이게 수십만 대, 수백만 대가 모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2020년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전 세계 자원자들의 컴퓨터가 몰리면서 폴딩 앳 홈의 연산력이 470 페타플로스를 넘었고 곧이어 세계 최초로 엑사플로스급 컴퓨팅 시스템을 달성했습니다.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 페타플롭스가 초당 1000조 번 계산이거든요. 근데 엑사플롭스는 그거보다 또 1000배예요. 초당 100경번의 계산이라는 거죠. 사람으로 비유하면 10억 명이 계산기를 하나씩 들고 동시에 는 버튼을 계속 눌러야 나오는 속도예요. 이 기록, 기네스 세계 기록에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힘은 실제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단백질 구조를 분석하는데 그대로 투입됐습니다. 슈퍼컴퓨터 한 대를 사는 대신에 컴퓨터를 켜둔 사람들의 자투리 시간을 모아서 그 슈퍼컴퓨터보다 강력한 걸 만들어낸 거예요.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폴딩 앳 홈이랑 파이 노드 겹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첫 번째, 비싼 슈퍼컴퓨터를 따로 마련하는 대신에 분산된 자원을 쓴다는 점이 같아요. 폴딩 앳 홈이 개인 PC 수십만 대를 모았다면 파이는 42만 대 넘는 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컴퓨터가 쉬고 있는 유휴 자원을 쓴다는 것도 같습니다. 폴딩 앳 홈은 화면 보호기가 켜진 그 시간을 썼고, 파이 노드는 검증 작업 외에 남는 CPU 시간을 쓰는 거고요. 셋째, 개별 기어는 작아도 합치게 되면 임계점을 넘는다는 구조가 같습니다. 컴퓨터 한 대로는 절대 못할 계산을 수십만 대가 나눠서 맡으면 가능해지는 거죠. 물론 다른 점도 있어요. 폴딩 앳 홈은 순수하게 대가 없이 기부하는 방식이었고, 파이 노드는 그 대가로 파이를 받는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폴딩 앳 홈이 계산한 건 단백질 구조였다면 파이 노드는 실시간이 아니어도 되는 다양한 계산을 나눠서 맡을 수 있다는 점도 다르고요. 지금 파이 노드로 POC를 마친 게 이미지 연산인데 다음번엔 또 어떤 계산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폴딩 앳 홈이 단백질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암, 알츠하이머 연구까지 넓어졌던 것처럼요. 그런데 구조 자체는 거의 그대로 옮겨온 그림이에요. 폴딩 앳 홈이 단백질 계산을 나눠서 했다면 파이 노드는 오늘 얘기하는 로봇 AI 연산이든 그 다른 무엇이든 나눠서 처리할 수 있다는 게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물론 속도만 보면 빅테크 데이터 센터의 최신 GPU 클러스터가 훨씬 빠릅니다. 이건 인정하고 가야 해요. 근데 분산 노드만의 강점은 따로 있어요. 바로 비용이랑 접근성이거든요. 수십만 대의 유휴 자원을 쓰는 쪽은 별도로 서버를 사거나 전기 요금을 낼 필요가 없고 전 세계 어디든 노드만 있으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폴딩 앳 홈도 이 방식으로 슈퍼컴퓨터를 살 수 없는 상황에서 슈퍼컴퓨터급 힘을 만들어냈던 거고요. 그러면 파이 노드는 구체적으로 뭘 계산하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로봇이 지금 당장 안 써도 되는 AI 계산을 잘게 쪼갠 조각, 그게 구체적으로 이런 모습이에요. 파이 생태계 안에 있는 로봇 프로젝트, 엑시스 로보틱스가 매달 뽑아내는 2만 시간 넘는 데이터, 이걸 전처리하거나 AI 모델을 재학습시키는 작업을 42만 대 넘는 파이 노드가 나눠서 처리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걱정되실 수가 있어요. 로봇이 찍은 영상, 그거 용량이 꽤 클 텐데 그걸 개인 PC로 다 보내면 네트워크가 감당이 되나 싶으실 거예요. 근데 원본 영상을 통째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AI가 학습하기 좋게 특징만 뽑아낸 가벼운 수치 데이터, 벡터 형태로 쪼개서 보내는 거라 원본 용량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데이터도 없는 노드가 대체 뭘 계산하는 거냐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건 제가 그려보는 그림인데 아마 이런 방식일 것 같아요. 중앙 시스템이 계산할 작은 조각, 그러니까 가벼운 데이터 패킷을 노드로 보내주고 노드는 그 조각만 계산해서 결과를 다시 돌려주는 방식일 겁니다. 노드 하나하나가 전체 데이터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폴딩 앳 홈에서 개인 컴퓨터 한 대가 전체 단백질이 아니라 조각난 시뮬레이션만 맡았던 것과 똑같은 원리고요. 다만 이건 제 추론이지 실제로 이렇게 설계됐다고 확인된 건 아니라는 건 분명히 해둘게요. 그리고 이것도 확정된 상용 서비스가 아니라 POC, 그러니까 개념 검증 단계까지만 확인된 겁니다. 얼마나 자주, 얼마나 큰 규모로 쓰일지는 아직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딱 하나는 확실해요. 데이터가 없는 개인 PC가
로봇 AI 연산을 도울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이미 실험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폴딩 앳 홈도 딱 2단계. 그러니까 이게 되긴 되는구나 하는 증명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규모로 커진 거고요. 이게 현실이 되면 어떤 그림이 될지 한번 그려볼게요. 폴딩 앳 홈은 실제로 그렇게 모인 힘으로 코로나19 치료제 연구를 앞당겼습니다. 개인 한 명 한 명은 그냥 컴퓨터를 켜뒀을 뿐인데 그게 모여서 질병 하나를 연구하는 인프라가 된 거예요. 파이노드도 같은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방 어딘가에서 돌아가고 있는 그 노드가 언젠가 로봇 하나를 더 똑똑하게 만드는 계산의 한 조각을 맡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조용히 쿨링팬 소리만 나던 우리의 노드 PC가 사실은 로봇 AI를 학습시키는 조각 하나를 나르고 있었던 걸 수도 있고요. 정리해 볼게요. 폴딩 앳 홈은 중앙 슈퍼컴퓨터 대신에 전 세계의 개인 컴퓨터 유휴 자원을 모아서 질병을 연구해온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파이노드는 같은 구조 위에서 로봇 AI 연산을 나눠서 맡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고요. 제가 말했던 로봇에게 빌려주는 연산이라는 게 결국 데이터가 아니라 계산할 여력 그 자체였던 거예요. 폴딩 앳 홈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때는 그냥 컴퓨터 하나 켜뒀을 뿐인데 지금은 코로나19 치료제 연구에 기여한 사람들로 남아있게 됐습니다. 노드 PC 한 대 돌리고 계신 여러분도 어쩌면 같은 자리에 서 계신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노드, 오늘부터 좀 다르게 보실 것 같지 않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한번 같이 나눠봐요. 이 그림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지금까지 디지털 토끼굴 탐험가 썰지였습니다. 다음 토끼굴에서 만나요. 수명은 하나씩 쌓여가고 있어. 멈춘 적 없었던 그 걸음들이 지금 여기 나를 데려왔어. 오르고 내리는 차트 신경 끄고 구조와 가치를 보고 갑시다. 7년을 걸어온 발자국 있는데 흔들릴 이유가 뭐가 있나요? 있는 게 아니라 이거나가요. 우리는 함께 걷는 당원하니까 신호는 장렬하는 길을 택했던 그 선택. 쉬운 길 대신 오래갈 길을 골랐던 마음. 로봇이 AI가 서로 손을 잡는 시대. 큰풀 어딘가에 우리가 있어. 막에만 느껴졌던 이야기들이 하나씩 현실로 걸어 나오고 의심했던 순간도 부끄럽지 않아. 그게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니까. 오르고 내리는 차트 신경 끄고 구조와 가치를 보고 갑시다. 파도가 아니라 바다를 보는 눈으로 오늘 하루도 흔들리지 말아요. 믿는 게 아니라 이거나가요. 우리는 함께 걷는 탐험하니까. 빨간 날에도 초록 날에도 변하지 않던 걸 우리가 쌓아온 것들. 누가 뭐래도 나는 알고 있어요. 이 길 끝에 뭐가 있는지 말이죠. 오르고 내리는 타트 신경 끄고 구조와 가치를 보고 갑시다. 마치 걸어온 눈이니까 알잖아요. 끝까지 함께 갈 거라는 거. 믿는 게 아니라 읽어나가요. 디지털 토끼고 우리는 탐험가니까. 차트 말고 고초를 숫자만 보다가 잠없이로운 밤들. 그래프와 나의 웃고 울던 날들. 근데 어느 날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보이지 않던 것들이 거기 있었어. 노드는 오늘도 돌아나고 있고 장난은 하나씩 쌓여가고 있어. 멈춘 적 없었던 그 걸음들이 지금 여기 나를 내려왔어. 오르고 내리는 차트 신경 끄고 구조와 가치를 보고 갑시다. 7년을 꺼온 발자국이 있는데 흔들릴 이유가 뭐가 있나요? 믿는 게 아니라 읽어나가요. 우리는 함께 걷는 탐험하니까 신호를 직면하는 길을 택했던 선택. 신길 대신 오해 갈 길을 갈랐던 마음. 로봇이 AI가 서로 손을 잡는 시대. 인풋 어딘가에 우리가 있어. 붉게만 느껴졌던 이야기들이 하나씩 현실로 걸어나오고 의심했던 순간도 부끄럽지 않아. 그저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니까. 오르고 내리는 차트 신경 끄고 구조와 가치를 보고 갑시다. 파도가 아니라 바다를 보는 눈으로 오늘 하루도 흔들리지 마요. 잃는 게 아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함께 걷는 탐험하니까. 빨간 날도 초록 날도 변하지 않던 걸 우리 다 쌓아온 것들. 누가 뭐래도 나는 알고 있어요. 이 길 끝엔 뭐가 있는지 말이죠. 오르고 내리는 타트 신경 끄고 구조와 가치
가치를 보고 갑시다. 파도가 아니라면 날 보는 눈으로 오늘도 흔들리지 마요. 믿는 게 아니라 읽던 나대요. 디지털 토끼글 우리는 다 몸가니까